배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고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고 기쁨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좀 더 원하게 되는 그런 신나는 느낌을 알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베이비 샤워를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짠 분홍색 스웨터를 보고 기뻐하는 비명 소리요. 잠깐만요. 이건 롤러코스터에 관한 건데요. 좋아요. 베이비 샤워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바로 지금 여러분을 롤러코스터 팬에서 전문가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9. 어떤 롤러코스터 트랙은 모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디자인하는 모든 회사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롤러코스터가 나라별로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 같은 국가 내에서도 그 디자인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보편적입니다. 항상 트랙이 있고 그 위를 움직이는 고속 롤러코스터 기차가 있죠. 그리고 이 거대한 오락용 거인들은 굉장히 요란한 소음을 냅니다. 롤러코스터 팬들이라면 그런 소리조차도 각 롤러코스터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소음은 트랙의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 다양한 디자인 중에서 박스빔 디자인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가장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이런 유형의 트랙을 디자인한 회사는 볼리거 앤드 마빌라드로 보통 B&M이라고 부르죠. 박스빔 트랙은 속이 빈 직사각형 단면으로 만들어진 강철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핀 플레이트가 있어 원형 강철 튜브로 만들어진 두 개의 레일을 함께 연결합니다. 이 핀 플레이트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레일 위를 움직일 때 트랙이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박스빔은 크기와 모양 때문에 소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록 큰 소음이 B&M 롤러코스터의 트레이드 마크이긴 하지만 가끔은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소음으로 길 건너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던 온타리오의 테마파크인 캐나다 원더랜드의 사례를 들 수 있죠. 1980년대 농지 한가운데에 개장했지만 몇 년 뒤 농지가 주거지역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그런대로 참을만 했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건 당시 가장 높은 롤러코스터였던 레비아탄이 생기고 난 후였습니다. 높이는 93m이며 열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50km입니다. 이 열차가 만들어낼 소음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공원 정문 바로 옆에 있어서 주차장 일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과도 더욱 가까웠습니다. 주민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공원 관리자들은 음향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의 소음을 줄일 아이디어를 찾았죠. 그것도 모래와 같은 간단한 걸 사용하는 방법을요. 분명한 해결책은 레일을 모래로 채우는 것이었지만 레일을 잘라내고 다시 용접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차감도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대신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 박스빔이었습니다. 모든 박스빔에 구멍을 내고 앞쪽 공기가 가득한 초강력 건축용 송풍기로 모래를 불어넣어서 모래가 긴 튜브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로의 각 구간을 하나씩 채워야 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로는 모두 봉인되어 있어서 전체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효과는 마법 같았습니다. 모래는 강철의 진동을 감소시켜 소음 수준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 방법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동일한 기술을 다른 놀이기구에도 사용했죠. 오하이오주의 세다포인트의 게이트키퍼와 캐나다 원더랜드의 유콘 스트라이커가 그 예입니다. 이번에는 롤러코스터를 세우기 전에 레일을 모래로 먼저 채웠기 때문에 박스빔을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미래에는 이 방법이 보편적인 롤러코스터 디자인 규칙이 될지도 모르죠. 8. 대부분의 롤러코스터는 엔진이 없습니다. 이 강력한 고속미니 열차에는 작고 강력한 모터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틀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에너지를 전환하며 움직입니다. 열차가 선로에 오르면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데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내려올 때 이것은 운동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열차가 선로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버지니아 리치먼드 대학의 물리학 과장인 테드 번 박사는 자전거를 타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언덕을 내려갈 때는 페달을 열심히 밟지 않아도 되는데 올라가면서 이미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해 두었기 때문이죠. 7. 롤러코스터의 루프는 원형이 아닙니다. 롤러코스터의 루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거꾸로 된 눈물방울 모양이라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이것은 디자인상의 결점이 아니라 잘 계산된 선택입니다. 그 덕분에
기차가 거꾸로 매달릴 때 안전벨트가 없어도 떨어지지 않고 좌석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루프는 일종의 원심 분리기와 같습니다. 꼭대기에 도달하면 중력이 여러분을 땅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지만 가속력은 여러분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이 두 가지 힘이 기본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는 그 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거의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눈물방울 디자인 덕분에 힘의 균형을 더 쉽게 이룰 수 있고요. 기차는 루프의 꼭대기까지 충분히 빠르게 다다르고 회전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 위치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는 곳에서 과속할 위험을 최소화하죠. 그리고 토하는 승객들도 생겨나고요. 6. 키 제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안전벨트가 없어도 여러분을 제자리에 머물게 해주는 물리법칙을 알게 되신 만큼 키 제한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고 물을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작업자들은 안전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때 안전장치는 최소 키 요건 이하의 사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혹시 놀이기구에 정말 타고 싶어서 까치발을 드는 것을 보신다면요. 5. 놀이공원의 엔지니어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놀이기구를 시험합니다. 테마파크에서는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느슨한 볼트, 녹, 오일 또는 기타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테스트를 항상 실시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탑승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트랙 아래로 전속력으로 내려보내곤 하죠. 4. 숨겨진 노래를 선곡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플로리다 테마파크에 있는 유명한 롤러코스터 림라이드 로킷을 아시나요? 모든 좌석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모든 탑승객들에게 온라이드 비디오를 보여주고 LED 조명과 음악도 제공합니다. 각 기차에는 12명의 승객들이 타고 각 탑승객의 머리 받침대에는 2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탑승객들은 안전장치에 달린 작은 터치 스크린에서 30개의 노래 중 하나를 고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 노래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놀이기구에 타서 그걸 테스트해보려면 놀이기구 로고를 10초간 누르세요. 그러면 10자리 키패드가 보이고 3자리 코드를 눌러서 원하는 노래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오, 로켓맨은 어때요? 3. 최초의 롤러코스터는 18세기 러시아의 얼음 슬라이드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러시아가 추운 겨울로 유명한 만큼 그 지역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얼음과 관련된 활동을 즐겨온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무 구조물에 물을 얼려 얼음 경사로를 만들어서 나무 토막과 얼음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18세기에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궁전 주변에 러시안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눈 공원을 지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오락은 상류층에게 인기가 있어서 심지어 캐서린 2세는 오라니엔 바움 궁전 주변에 개인 전용 슬라이드를 갖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룰루랄라.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패배한 후 러시아 병사들이 파리를 점령할 때 얼음타기 전통을 가지고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타고 내려갈 얼음이 얼 정도로 날씨가 춥지 않아서 썰매에 바퀴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817년에 현대 롤러코스터의 시초가 태어나게 됩니다. 2. 아직 운행 중인 가장 오래된 롤러코스터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롤러코스터는 1901년 펜실베니아주 알투나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립 더 딥스입니다. 먼저 타세요. 1985년에 거의 문을 닫을 뻔했지만 11년 후에 공식적으로 미국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어 운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롤러코스터는 1884년 6월 16일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서 개장했습니다. 그 당시 그 놀이기구 요금은 50원 정도였고 최고 속도는 시속 10km였습니다. 오늘날의 놀이기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울 정도로 수익이 좋아서 하루에 60만원 정도를 벌어들였는데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1,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미국에서도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 가장 빠르고 가장 높고 가장 긴 놀이기구는 각기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킹다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롤러코스터입니다. 뉴저지의 식스플래그 놀이동산에 있고요. 높이는 139m입니다. 93m 높이의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죠. 세계에서 가장 긴 놀이기구는 스틸 드래곤 2000으로 일본 나가시마 스파랜드에 있습니다. 길이는 2479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는 포뮬러 로소입니다. 아부다비의 페라리 월드 테마파크에 있고요.
5초 만에 시속 241km에 도달합니다. 또 구토하는 승객도 발생하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런 롤러코스터를 충분히 탈 만큼 용감한가요? 아래 댓글에서 고백하세요. 이 비디오에 잊지 말고 좋아요를 주고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겁없는 친구와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